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가자 세월호가 올라왔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인양 작업이 급물살을 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세월호 특조위의 박종훈 변호사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이 세월호 선체를 진심으로 끌어올리려고 했겠나라고 하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의 세자도 듣기 싫어한다. 예. 적극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거나 또는 세월호 선체가 올라와서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는 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니까 예. 바로 해수부가 신속하게 했지 않겠냐. 파면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팔을 걷어붙였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민영수 원장님, 해수부가 탄핵 날 공교롭게 언론에 5시간 만에 문자를 보내서 이게 좀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제 오해를 살만할 그런 그 결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5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인양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인양에 관해서 기술적인 조건이라든지 또 기상 조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오늘 내일 하면서 결정을 못하고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파면이 되니까 탁 이렇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세월호 조사위원이라든지 이런 측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 공무원들이. 이런 그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 일면 뭐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음모론으로 몰아가면은 저 세월호의 남은 진상 규명과 앞으로의 우리가 세월호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저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그런데 박종훈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가 인양돼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저는 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사실 세월호의 발목을 잡혔다고 정부 스스로는 판단을 하고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랙리스트도 본격화됐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를 사고대로 바라보고 진상규명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단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했던 건 분명히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민영사 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오해를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생각을 해보면 세월호 사고가 딱 터지고 7개월간은 사체 수습에 일단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5개월 동안은 이제 인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인양 여부 결정이 5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 최초의 방식은 지금 하고 있는 저 제킹 바지선 방식이 아니라 원래 플로팅도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측면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그게 안 되고 지금에서야 이제 사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저게 하루 만에 떠오르는데 그 3년 동안 뭐 했어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하루 만에 떠오른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준비가 있었으나 다만 그 전에 있었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정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사실 뭐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다. 뭐 이런 그렇죠. 그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의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한 시점이 2015년 4월인데 인양이 지금 해야 됐고 불과 뭐 저희가 볼 때는 2, 3일 내에 배가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2015년 4월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호가 난 지 1년 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됐죠. 그게 1073일이 걸렸는데 물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늦어진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죠. 크레인으로 원래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지금 뭐 제킹 방식인가요? 그 인양 방식을 놓고도 기술적인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됐고 지금 이러한 식의 지금 저 배만도 10,000톤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죠. 물체 실려 있죠, 물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째로 끌어올린 역사가 지금 우리 해양사에서 이렇게 인양하는 역사가 지금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7시간,
세월호 자체가 금기어라고 할 정도가 됐고 그 블루케이라는 더 블루케이라는 그 사장이 법원에 나와서 한 얘기가 최순실 씨가 노란색도 싫어해가지고 그날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다는 거예요. 최순실 보라고. 그럴 정도로 말하자면은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이 현 정부에서 세월호 인양에 얼만큼 성의를 보였느냐.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 꼭 뭐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국당이 됐습니다만은 새누리당도 상당히 인양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특히 초기에 세월호 인양에 따른 비용이 한 1,000억 든다는 게 뭔 1,000억을 들어가지고 그걸 인양을 하냐고 여당 쪽에서 많이 제기가 되면서 그것이 결정이 자꾸 미뤄진 거예요. 거기다가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 세월호 유가족과 또 시민단체, 특히 정치권 야당과 이 청와대 또 정부 간의 갈등이 아주 극도로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민 아빠로 불리는 김용호 씨가 48일 뭔가 좀 꺼름칙한 것이 있다 보니까 결정이 자꾸 미뤄진 것이죠. 근데 청와대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화면을 보시면 전 청와대 관계자가 그러니까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제 메시지가 대통령 목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희 변호사 세 분 말씀 종합해 보면 뭐 물론 기술적으로 오래 걸릴 일입니다만 3년까지 지나치게 이게 지난 건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예. 여의도에서 그 정치권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할 때는 이게 인양이 저런 정도의 규모의 의견이 그 정도 이렇게 떠오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희생이라든가 거기에 이 참사에 대해서는 다 같이 마음이 아프죠. 다만 이후에 이 선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있어서는 그거는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두고 마치 그 아이들의 희생이라든가 그 아이들의 사망에 대해서 조금의 뭐 연민이라든가 아픔도 없는 것처럼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인양이 된다라 이제 성공적으로 됐을 때 좀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데 주력을 해야지 여전히 진영 논리에 몰입이 돼서 저것도 이제 진영 논리란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세월호 참사가 광장으로 몰려나고, 물론 그럴 만한 일도 있었지만, 이게 진영 논리로 이게 정치 문제가 되고 알겠습니다. 막 했던 거는 정말 지금도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다시 또 반복이 돼서, 박근혜 정권에서 인양 자체를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백 변호사님 네. 시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해수부에 대한 직접적 비난이 있는 게 이제 만약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뭐 인양 책임론으로 뭐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 해수부가 좀 서둘러서 인양을 했다. 네. 새 정권 들어서기 전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자꾸 정치 논리화되고 진영 논리화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인양 여부 결정에도 너무 오래 걸렸고 처음에 그 방식 자체도 굉장히 당시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플로팅동 방식을 고집을 했어요. 이게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로.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제킹바지선 방식으로 들어올리게 된 건데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번 정권은 뭐 들어올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또 우리가 더 다 문제가 되니까 지금 들어올렸다 이런 뭐 탄핵됐으니까 네. 바로 세월호 떴다 이건 아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세월호 선박을 이제 들어올려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선체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체 관련된 진상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체조사위원회라는 게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확정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위원들도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결정이 돼서 들어올린 저 세월호를 가지고 정치 논리를 따질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진짜 뭐 여러 가지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외부 충격설, 뭐 잠수함이 충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을 하나하나 벗겨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진짜 진실이 뭔지, 그리고 일단 미수습한 정말 안타까운 그 시신들에 대한 온전한 그런 또 그 확보 같은 것들도 이제 세월을 들어올린 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제 최선을 좀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주제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한번 네 분 말씀 한 10분 정도 짚어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가자 세월호가 올라왔다는 저거는 이제 완벽하게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는 게 공감대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과거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 인물 한번 만나보시죠. 과연 그 시신이 더 확보될지도 보장이 없고 그런 시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힘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좀 이거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거였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들어올린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는 정말 뭐 차라리 그러면 잘 됐다. 이제는 좀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상당히 안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진태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렇게 뛰다 보니까 입장이 상당히 그 국민 여론에 따르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사실은. 근데 그 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정말로 다수의 의원, 거기 다수의 여론은 물론 세월호를 인양해야 되겠지만 소신 발언을 가진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소신을 지금도 사실 유지하면서 좀 더 달리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지지층들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 텐데 그냥 입장을 확 바꿔서 저렇게 차라리 잘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지지자들한테 좀 더 그 실망감을 주는 저런 그 태도 변화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저런 소신 있는 발언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좀 지나친 걱정이었다, 뭐 좀 그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글쎄 이런 걸 뭐 소신 발언이라고까지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소신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을 이렇게 담은 소신 발언이었고 다분히 정치적이다. 예, 또 하나는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결부가 됐던 것 아닙니까? 뭐 김진태 의원은 저는 크게 입장을 바꿨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안 들어올렸으면 좋았는데 들어올렸다니까 참 잘됐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도 계속 논란을 어차피 짓고 차라리 있는데 뭐 이런 단어 쓰게. 올라왔으니까 빨리 끝내자. 이제 더 이상 논란 말고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아마 세종내에 있는 그 천막도 좀 철거하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김진태 의원 자체의 입장이 바뀌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분도 있지요. 뭐 그렇게 말하자면 인양을 하는데 따른 리스크도 많고 만약 인양을 하다가 그것이 부서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위험 부담이 있다. 위험 부담도 있고 사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그 많은 돈을 들여 그 당시 1,000억이었는데 지금은 뭐 2,000억이 더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 인양 방법과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모든 사람 생각을 꼭 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어쨌든 뭐 세월호가 이렇게 들려지고 인양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앞서 이수희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시각을 보고 접근한다든가 무슨 이념적인 또 하우의 어떤 그런 시각을 접근하지 말고 세월호 인양이 됐으니까 제일 우선 급한 것은 이제 제대로 목포에 갖다 놓고 그렇죠. 아직 수습하지 못한 9분들의 시체를 먼저 수습을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세월호가 이렇게 전복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뭐 음모설이다 무슨 무슨 잠수함 충돌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조사위원회 지금 이미 선체조사위원회가 뭐 구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구성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면 그걸로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나오는 웃음도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얘기라서요. 어쨌든 이 김진태 의원은 사실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비난을 받았다면 이분들은 그거 말고도 여러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과거 발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인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좀 특별히 간소화하게 하자.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직을 이렇게 늘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주호영 의원의 발언부터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에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고라고 보는 쪽하고 다른 쪽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세월호 7시간 참사 당일날에 그 7시간에 대해서 그거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한 거는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아이들을 저렇게 희생시켰다,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거칠게 말을 하면. 예. 그런 논리에 대해서 좀 아주 상당한 반감을 보였던 거죠. 저기 당시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2014년 4월 16일 당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그때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의 모르쇠로 나오다 보니까 그 7시간에 대해서 많은 의혹 제기가 있고 하니까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던 면이 분명히 있어요, 새누리당에. 네. 저는 그 새누리당의 그 원죄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새는데요. 그런 면에서 글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저런 말들이 민심 위반을 재촉했던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교통사고 발언도 있지만 세금 도둑 발언도 같이 들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이제 특조위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비난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직이 과다하다거나 쓸데없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불필요한 부분에 들어간 예산을 하나하나 캐내서 빼낸다는 느낌보다는 아까 앞서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계속 논란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대한 해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특조위를 건드리는 건 진상규명 자체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 특조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 당연히 진상은 규명해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 조직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어할 필요는 있다. 그 얘기가 다만 많았었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재원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의 이 발언은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상규명 자체를 방해하는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난이 높았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다시 이 발언이 또 다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집중 조명해 볼게요. 올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에 대해 할 일을 다 했다. 세월호 참사 때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주변의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노셔도 돼요, 7시간.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는 거예요.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 민 원장님, 예.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은 오히려 이런 재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정유섭 의원은 7시간 노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재난 상황이나 이를테면 아주 극한적인 무슨 그 전쟁 상황이나 이런 게 나오면 국가 최고 지도자가 가장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 재난에 준하는 이런 엄청난 사고가 되면은 어찌됐건 간에 다른 헌법재판관 두 분도 이제 보충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상황실에 가서 대통령이 딱 자리를 잡고 수시로 상황을 갖다 체킹을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하고 계속 상황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관저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실하게 의무를 하겠. 성실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그 판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정유섭 의원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정유섭 의원의 주장은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면은 그 대통령은 딴 데 있어서 시스템이 돌아가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전부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면은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성수대교 무너질 때 김영삼 대통령은 바로 상황실에서 즉각 보고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다 그렇게 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저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쭉 이제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지금 저 진도 팽목항 주변에서는 이제 인양 작업이 한창이고 고 박사님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해서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월호 인양을 안고 그냥 일단락시키고 빨리 넘기려고 했던 그런 오해가 계속 커지는 것. 이게 결론이겠네요.
글쎄,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인양을 안 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고야 했겠습니까만은, 우리 그동안의 여러 행적을 보면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는 게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청와대에서 기침만 해도 저게 무슨 뜻인지 다 아는 분들인데 아무 말씀이 별로 없으시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세월호 인양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기술적인 문제 어떻게 보고해라, 이렇게 되면서 심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관련된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세월호의 음모론 얘기까지 해봤습니다.